그럼 어떤 법에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나요? 여권법 위반, 사전죄,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폭발물 사용해서 살인죄.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위는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어려운 분을 여기서 또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근대인님. 반갑습니다. 락스요 이근대입니다.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이근대인님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 워낙 또 바쁘신 와중에 아니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슈도 많이 됐고요. 네. 너무 이슈 메이커잖아 사실은.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계획된 건가요? 저는 이슈 메이킹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오늘 좀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우크라이나를 왜 가게 됐는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일단은 처음에 전쟁 터졌을 때는 되게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제가 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통령이 국제 TV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와서 도와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나라든 공식적으로 군인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 뭐 영국, 뭐 캐나다 안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러시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프레지던트 젤렌스키가 되게 잘 생각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럼 개인적으로 제발 좀 도와달라. 개인적으로 오면 무기를 줄 테니까 제발 같이 싸우자. 그거 보고 바로 그냥 판단했어요.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왜냐면 저처럼 무슨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저처럼 무슨 뼛속까지 군인이 아니고 저처럼 그런 환경 또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수영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해수욕장 걸어가다가 어떤 수영 금지 구역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벌금 내야 된다. 근데 누가 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범죄 아닌가요?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무감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고민도 안 했어요. 순식간 판단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딱 그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짐 챙겼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저는 국제특수작전팀의 팀장이었어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임무 계획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작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의 지리감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감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작전이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원래 특수부대가 적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을 가든 어떤 환경을 가든 그만 배워야 되죠. 처음에 미국이 이라크 갔을 때 뭐 이라크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했잖아요. 가서 빨리 배우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임무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계획대로 갔나요? 아니면 순간순간 많이 틀어졌나요? 많이 모든 계획은 다 100%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인이 또는 특수부대는 adapt를 잘 해야 됩니다.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갔다가 지금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죠. 처벌 아직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재판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에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나요? 여권법 위반, 사전죄, 그 다음에 살인죄, 그 다음에 폭발물 사용해서 살인죄.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위는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웠을 때 러시아를 뭐 죽였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던 저는 다 군인 신분으로 했어요. 그러면 저를 만약에 처벌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프랑스 외인부대 간 사람들은 근데 프랑스 외인부대만 아니라 또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미군 되기 위해서 시민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사로 갈 거면 그러면 영주권으로 충분해요. 영주권 없어도 예전에는 매브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학생도 미군 입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군으로 들어가서 시민권 아직 안 나왔는데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뭐 아프간
테러 전쟁에 참전했다. 어떻게 하다가 뭐 테러리스트들도 죽이게 됐고 그것도 그러면 사전제인가요? 그것도 살인죄인가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많은 논란도 네.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전죄를 적용할 것인가. 네. 그럼 모두 용병들이라든지 이제 외인 부대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떻게 처벌을 그래서 처벌 판례도 없고 네. 지금까지 그런 걸 때문에 뭐 이렇게 왈가왈가한 그쵸. 게 좀 있죠. 말이 좀 만약에 저를 그런 거를 처벌한다면 제가 역사상으로 최초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되게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군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통해서 들어왔어요. 가자마자 군인이 됐고 군인이 되고 나서 월급도 받았어요. 매월 월급도 나왔어요. 그래요? 똑같이 우크라이나 군인처럼 월급 나왔습니다. 얼굴 공개 가능합니까? 대충 저는 한 400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수당 포함해서 예, 그게 뭐 우크라이나 기준으로는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근대인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월급 보고 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드는 거죠. 저는 순수하게 의용군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용군이 영어로 뭐예요? Volunteer. 그러니까 봉사 활동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당연히 돈을 안 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저한테 총 빼고 장비 안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제가 장비를 다 챙겨갔죠. 아 그래요? 제 장비는 다 챙겨갔습니다. 풀세트로.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뭐 장비 주려고 했을 때 안 받았죠. 왜냐면 제 장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보급품을 안 받았고 네. 대신 총은 받고 저희 액세서리 다 총에 부착하고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슨 일반 시민처럼 나 알아서 그냥 러시아 놈 죽이겠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체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아 그러면 함부로 러시아군이 왔다고 해가지고 저 알아서 혼자 그냥 가서 죽이겠다 사냥하겠다 그게 아니죠. 그럼 그러면 거기에 또 제목이 또 있나요? 군부대하고 똑같아요. 예.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휘관들도 있고 그 안에 또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또 스트럭처 뭐 조직 이런 게 있으니까 맞게 뭐 업무 분담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임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럼 가기 전에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갈 마음도 사람마다 다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를 전부 다 all stop 했죠. 근데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직업 되게 좋은 직장이 있고 제가 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많고 또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네. 그때도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지금도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all stop. 그게 쉽지 않은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뭐 저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해해요. 왜 가면 안 된다. 또 죽으면 개 죽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되게 네거티브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하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도 저는 원래 딴 사람 설득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너 알아서 살아라. 네 웨이대로 살고 나는 내 웨이대로 살겠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왜 우크라이나 뭐 가야 된다 그거 애쓰지 않았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반대를 네. 심하게 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 모르는 사람들요? 가족이라든지 일반인들이든지 막 자꾸 못 가게끔 아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막 강하게 잡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격을 아니까. 네. 아무리 뭐 내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리고 해도 쟤는 갈 거야. 갈 사람은 갈 거야. 이런 거였죠.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팀원들이 팀을 이제 꾸렸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팀들, 어떤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6개 나라였어요.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고 조지아도 있었고. 이건 또 하나 궁금하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의용군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네. 캐나다에서도 왔었고 뭐. 그 사람들도 뭐 여권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된 거를 뭐 저만 그래요. 영국은 좀 애매해요. 영국은 처벌한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처벌 뭐 안 하는데요.
왜냐면 보기 안 좋다고. 그쪽 사람들도 막 이슈가 되고 하긴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슈는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영국도 이게 법상으로는 뭐 그게 우리처럼 안 되는 거 봐요. 근데 또 영국 정부가 의용군 내에서 좋게 생각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돌아온 사람을 처벌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동료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처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사실 그게 이근대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이렇게 이슈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죠. 예, 조용히 뭐 넘어갔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처벌을 안 받는데 왜 여기만 너무 이슈, 우리나라만 너무 이슈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되게 좋게 생각하고 네. 우영군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왜 유독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얼마 전에 술 먹다가 어떤 친구가 그 얘기했는데 농담으로 뭐 반농담. 근데